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바로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한번 더. 나 장난치려고 난 한 거. 인사말을 내가 이거 막히면 안 돼. 자 이제 갑시다. 이렇게 왔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나 지금 손이 이래졌어. 아주 비하인드 컷으로 다 따야지. 네. 자, 이렇게 시작.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146페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이상공 작소의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되는 당신 책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네.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들어봐 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다소 또 오늘 비주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갑자기 웬 비주얼. 웬 비주얼이에요? 왜냐면 자꾸 우리가 보이는 TV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날에 팩이라도 하고 올 거랬네요. 뭐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많이 났습니다. 면도는 했어요. 어. 추리닝 안 입었죠? 네. 청바지 입었어요. 뭐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뭔가 밖에 많이 났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힘든 얘기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이상공 작소의 기획 그리고 편집 방송팀 총괄을 맡고 있는 저는 안디입니다. 네, 저는 이상공작소의 광고 홍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시민이잖아요. 저도 인천 시민이에요. 인천 시민이잖아. 맞아요. TV 틀 때 몇 번부터 틀어줘요? 저 1번이요. 채널 그래요? 1번. TV 틀면 항상 내가 나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 그거 알아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나오잖아요. 이거 남인천 틀면. 방송이 케이블에서 이상하게 모르겠어. 저는 딱 틀면 항상 이게 나와. 그래가지고 자꾸 부담스러운 제 얼굴을 제가 맞이하게 되니까 뭐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좋더라. 주변에서 제보 같은 거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 네, 뭐 제가 뭐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뭐 누가 나 봤다 이런 거 없었어요? 한 번도? 예전에 나이스 미추 그 신문지 있었잖아요. 소식지 거기에 우리가 대문자만 실렸었잖아요. 그때는 저희 이제 회사 후배가 소리를 지르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냄비 받침으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라면 뭐 받침 잘 쓰고 있다. 네. 얼굴에 국물 튀고. 네,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인천에 사는 지인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에티켓이 있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영상은요 캡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46페이지 당신 책 오늘도 어김없이 작가 인터뷰로 꾸며질 건데요. 우리 작가님이 쓰신 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이 넌 좋았던 거구나. 문을 열자 넌 거기 없었어. 어른의 혼잣말 중에서. 자,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글 기억나세요, 미완성님? 네. 어떠세요? 어른의 혼잣말 느낌이 나죠. 뭔가 뭐 마음 아픈 새벽에 감성을 건드는 헤어지면 힘들잖아요. 이거 뭐 이제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누가 뭐 헤어졌다 이런 거 없었는데? 힌트 같은 거? 좋았던 거구나. 이런 약간 대화하는 형태, 뭐 했던 거구나 이런 거는 뭔가 좀 회고하는 느낌이잖아요. 회상하는 느낌. 그렇구나. 그렇죠. 미완성님이 이별의 감정이 확 와닿으셨어요? 뭐 요즘 뭐 그런 감정이 요즘은 그렇게 들진 않지만 그런 또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글들 와닿죠. 특히 사람이 감정적으로 뭔가 헤어지거나 뭔가 할 때 격하게 좀 뭔가 뭐 밑으로 떨어질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이 글이 주는 파급력은 상당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누군가의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짜 나도 너무 결과에만 치우쳐져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가면 그 가는 과정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빨리 가서 만나는 그거에만 신경을 쓰고 문을 똑똑했을 때
그 똑똑할 때의 설렘, 두근거림 이 모든 감정은 차치되고 그냥 문 열고 만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멋진 글이었어요. 심오하게 파악하셨네요. 아 그래요? 예. 가볍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원래 심오해요. 네. 새롭게 보이네요. 갑자기 새롭게 보이네. 예. 제가 새롭게 보이나요? 다른 오늘 네. 위원성님 우리 감성 오늘 가득한데 오늘요? 오늘 뭐 위원성님 제대로 우리 알게 된 지 얼마나 됐지? 한 2년 됐나요? 2년 됐습니다. 저 2년 됐고요. 이름 서로 잘 몰라요. 뭐 지난주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워크숍 갔다 온 얘기 네네네. 해드렸잖아요. 워크숍 잘 다녀왔고요. 너무 좋았죠. 행복합니다. 제주도 너무 좋았어. 워크숍 후기 영상까지 저희가 인스타그램 올려놨습니다. 네, 올려놨거든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워크숍 다녀온 얘기도 했겠다. 이상공작소 근황을 좀 살짝 살펴드릴게요. 우리 네. 위한성님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에 막 뾰루지가 날 만큼 힘들어요. 자, 어떤 점이 이렇게 힘드세요? 뭐 힘들다는 게 뭐 마음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쪼개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정신이 없죠. 근데 그 와중에 뭔가를 계속 취합을 해서 보고 뭐 소식 알려드려야 되고 피드백을 해서 해드려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자체만으로 이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해가는 일에 대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게 건강하게 해가는 운영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있는데요? 주어가 빠졌죠. 저희가 이상공작소가 여러분 드디어 10월 9일에 정식 론칭을 합니다. 네, 진짜 그날 흰색 장갑 끼고 가위로 이렇게 테이핑합니다. 테이핑. 네, 지금까지는 약간 NGO 형태 혹은 뭔가 전문 동아리 형태. 그렇죠. 네. 뭔가 프로들의 아마추어 놀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느낌이었다면. 진행이 됐다면 이제 저희가 정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협력을 해서 하나의 회사 문화 콘텐츠 네, 회사죠. 네, 창작 집단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위원성님은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을 공식 계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원웨이 패스 프로그램이라서 작가 글을 쓰고 싶은 작가 지망생부터 책을 낸 다음에 우리 쪽을 통해서 출판을 해서 책을 낸 다음에 그 글쓰기 강사 혹은 강사로서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걸 통합한 플랫폼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뭐 새벽 출판사 최수민 작가님 1인 출판사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광고 홍보 대행 같은 것들도 한번 같이 해서 협력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어떤 작가님이라 소개 안 해드렸는데 위원성님 방금 이렇게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항상 이런 거예요. 네. 요즘 발전하고 있어요. 저죠? 네, 좋습니다. 보이스 메인 MC도 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야망은 있진 않아요. 제 자리는 제가 지키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반응은 좀 있나요? 예, 반응 있습니다. 뭐 누구 어떤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보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만 해도 한 3분 정도가 벌써 지금 출판에 관련된 부분 문의를 주셨고 그리고 광고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신 작가님도 계셨고요. 맞아요. 네, 이상공작소를 통해서 네트워킹 됐고 당신 책에 출연하신 작가님들에게 이제 모든 지금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도 그냥 긍정적인 답변들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이미선 작가님 네. 제가 굉장히 팬이죠. 써니글. 네, 그분은 아예 저희 쪽 글쓰기 강사 및 회원제를 아예 약속을 해주셨어요.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가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을 내는 걸 애초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이고요. 그분의 맞춤형 준비되어 있고 글 쓰는 소양을 기르고 싶다. 이런 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을 냈는데 홍보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작가로서 조금 더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까지 총 완벽하게 토탈 케어가 되는 거죠. 올인원? 올인원. 네, 원웨이 패스. 원웨이 패스로 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아이디얼 포지 IDEALFORGE 아이디얼 포지 혹은 이상공작소 검색해 주셔서 DM 주시는 게 제일 DM 빨라요. 주세요. 네, DM 주시면 제가 성실하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네. 어디서든. 그리고 네.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상공작소 검색하시고 문의 주시면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저희 소개가 길었네요. 오늘은 작가 인터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최수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 주시는 여러분의 상상의 문 그리고 작가 최수민님의 창작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여기는 이상공작소 당신 책입니다.
146페이지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이상공 작소 저희 방송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작가 인터뷰로 꾸며드린다고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의미심장한 나의 어른의 혼잣말의 작가 최수민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전에 새벽 출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그랬어요? 새벽 고양이. 죄송해요. 도서 출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새벽 고양입니다. 네. 제가 실수했네요. 일이 하시네요. 좋아요. 아까 전에 맞죠, 제가. 보통은 약간 긴장하면서 앞에서 이런 거 좀 놓치거든요. 오늘 예리하신 분이네. 역시 작가님이시자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실 CEO로서 걸어다니는 CEO. 예. 역시 네. 이런 보통이 거 좋아요. 아니다. 좋아요. 바닥 긴장해야겠어요. 자기 PR까지 갖춘 분이다. 좋습니다. 아예 몰랐는데 지금 작가님에다가 방금 걸어다니는 CEO에다가 출판사 대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더 본인의 입으로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새벽 감성의 새벽 자유분방한 고양이에서 자유롭게 감성을 담아서 글을 쓰는 곳 새벽 고양이 최수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새벽 고양이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어른의 혼잣말, 아침은 오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내 이름은 눈탱이를 지은 작가이기도 하고 네. 프로젝트 메이지에서 일본 문학을 번역하고 있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하십니다. 번역가에 CEO에 작가님이세요. 네. 저의 어떻게 보면 독립 출판 쪽으로 따지면 선배 작가님이시죠. 저한테는 선배 작가님이시죠. 네. 지금 벌써 저서는 3권.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내 이름은 눈탱이라는 산문집이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3권. 와, 3권이다가 지금 출판사? 예, 새벽 고양이 출판사죠. 1인 출판사. 네네네. 출판사예요. 네, 대표님이신. 네. 심지어 게다가 아까 번역을 하신다고. 네. 네, 어떤. 이제 프로젝트 메이지라고 해서 네. 제가 사실 대학을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 학교 이름을 따가지고 제가 전공한 게 일본 문학인데 네네. 이 전공을 좀 써먹어보고 싶다. 출판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 동기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젝트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거기서 테마를 잡아서 시즌별로 이제 2권씩 번역을 하고 있고 좀 숨겨진 작가의 내용으로 이제 근대 문학으로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문학을 번역하는. 저는 할 수 있는 언어가 일본어밖에 없어서 일본 근대 문학을 번역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 언어는 이제 악의 꽃 같은 경우에는 문유림 작가님이랑 김선아 작가님이 같이 번역을 해주셨고 이번에 시즌 5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영미 문학은 이제 윤정미 역자님께서 같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행보를 좀 이어 오셨네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는 공간을 원해가지고 새벽 고양이를 만든 거거든요. 되게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진짜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막힘없이 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예를 들어서 일단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만난 외국인 일본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는 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혼자 네네. 일본어를 독학을 하면서 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알아볼 때 이제 일본으로 대학 가고 싶다. 이거 학원까지 없다. 요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시골인데 어디 출신이세요?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한 분이세요. 아무도 아시는 네.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의성 마늘 예, 유명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인면. 아시나요? 저 지나갔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름 되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지나갔었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 시골이라 진짜 네, 저는 전북 정읍 출신이고요. 이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예. 뭔가 배우고 싶은데 없어. 네. 동영상 강의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독학해야 됩니다. 그 뭐 학원 같은 거 가려면 뭐 소풍 때 네. 옷 같은 거 사려면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그 인근에 있는 가장 큰 또 시내 도시로 넘어가서 옷을 사고 다시 오는 그런 거 알아요? 저요? 시내로 잘 알죠. 살게요. 저도 시골에서 많이 살았죠. 시골 어디야? 저는 일단은 고향 부산인데 네. 부산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외진 곳으로
저기 초량동이라고 있어요. 토동중학교 있는데 그 삼복도로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구석탱이 살았죠 이제. 내 이름 눈탱이 구석탱이. 이렇게 또 이렇게 체감 홍보를 네. 제 본연의 인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요. 이렇게 뭔가 되게 우연치 않게 일본에 대한 뭔가 흥미를 느끼셨네요. 그렇죠. 근데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따라잡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을 아예 일본으로 가자 해서 혼자 또 대학 준비를 하고 메이지 대학 하면 또 예. 그럼요. 네, 근데 거기도 혼자 있기 네, 때문에 대단해 뭐. 했습니다. 네. 비슷한 게 많네요. 저도 삼수생이라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옮기느라 그렇게 되긴 했는데 여러모로 적어도 좀 자립심이 있는 분입니다. 네. 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책들의 감성이 좀 약간 잔잔한 일본 그 문학의 특유의 그런 잔잔함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도. 영향을 네. 받긴 받았어요. 저도 이제 제 책을 이제 행복주문이라는 책을 이제 입고하러 다니고 할 때 이제 이 책 아침을 오지 않아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이 책이 되게 이게 그림도 그렇고 들어간 서파라든지 글이 되게 좋아서 저는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과장이 선물로 드렸어요. 생일 선물로 드렸어요. 과장님이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 해가지고 불면증 시달릴 때 이 책이랑 한번 이 음악 QR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들으면 좀 마음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선물을 해드렸었거든요. 반응이 어땠나요? 좋았죠. 진짜요? 네,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침 오지 않아. 이 책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또 선물로. 이렇게 또 위한성님이 섭외를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제가 연락을 미리 드렸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라인업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셨어요. 나오시는데도 네, 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메이지 대학에 갔다. 일본 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사실 일본 문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극 문학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수할 때 연극 문학으로 한 번 더 넣었다가는 대학을 못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본 문학으로 바꿨어요. 근데 딱 합격이 돼가지고 근데 정말 일본 문학에 대해서 솔직히 알지는 못했는데 대학을 가면서부터 이게 흥미를 좀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었던. 그렇군요. 거기까지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 다음 행보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어떻게 네. 또 지금의 걸어다니는 CEO까지 되셨는지. 네, 일단 제 성격 자체가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에 제가 딥수습을 하는 그런 좀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내 대학도 그냥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바로 해서 이제 결국 들어가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취직이 바로 잘 되는 건 아니었고 어렵지. 예, 한국 어렵죠. 내에도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그런 곳도 이제 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해서 조금 독특하구나 해가지고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혀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분야였어요. 네네. 이제 일본어를 쓰긴 쓰는데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회사를 옮겼는데도 이게 맞나?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걸 목적으로 내가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서울대 입구에 살롱도북이라고 독립서점이 있는데 네. 겨울에 우연히 들리게 돼서 그때 독립출판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께서 30이 되기 전에 책을 한번 내봐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글을 써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써왔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어른의 혼잣말이 되었고 이제 이왕 할 거면 제 색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는 출판사를 먼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혼잣말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면은 이제 제목이 맨 위에 있고 상단에 있고 밑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바꿔 이게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랑도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을 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에 주는 좀 강점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실고 그 다음 밑에 제목을 실는 형태. 아까 소개하셨던 네. 그 오프닝 때 소개하셨던 글도 마찬가지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제목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용 먼저, 제목은 나중에. 네. 이것도 약간 차별화 전략인가요?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른의 혼잣말이 나이는 어른이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서 전하지 못했던 혼잣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혼잣말을 하는 느낌은 이렇게 주저리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혼잣말을 맞아. 하는 느낌을 주고 되새기는 싶어서 느낌. 이제 제목을 아래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스피치 영역에서도 프랩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그 다음에 리즌, 이그젬플 마지막에 포인트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수미 상관법입니까? 수미 상관법? 그거죠? 수미 상관법. 정확해요. 네, 그거죠. 네. 그거에 맞춤이다. 마지막에 툭 떨어뜨리는 나의 진심, 제목과 같은. 그래요. 자,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건 이루고 마는 그런 행동이 우선으로 가는, 그래서 진짜로 우연히 만난 책방에서 30 전에 한번 책을 내봐라. 책을 냄과 동시에 이럴 거면은 내가 또 대표하지 뭐. 실은 출판사 대표까지 된 최수민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